이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2장 제목입니다.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2장 제목이 바로 MZ 세대의 경험 소비가 바꾸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걸 주제로 랜선 북클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장에서는 사실 그 2030 여행업계 새로운 주류 소비자죠. 이 2030 분들의 어떤 새로운 여행 소비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다 쭉 썼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MZ세대의 소비 같은 경우는 여행의 미래라는 전작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던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전체 5장 중에서 한 장만 이걸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이제 분량이 없으니까 여행의 미래에서 좀 덜 다뤘던 어떤 좀 글로벌 MZ 세대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떤 현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팬데믹 이후에 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던 밴라이프 그리고 글램핑의 열풍이었습니다. 밴라이프 같은 경우는 글램핑도 그렇고요. 영미권에서도 굉장한 열풍이었지만 저희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사실 뭐 캠핑 문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글램핑이 약간 되게 희한한 어, 그런 소재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100% 소셜미디어용으로 소비가 됐었습니다. 글램핑이. 그래서 글램핑이 순식간에 지점을 넓히면서 엄청나게 이 사업이 비즈니스가 커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밴라이프나 글램핑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 MZ 세대 소비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 이건 참 대륙을 불문하고 공통적이라는 거를 저는 책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밴라이프와 글램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비자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들이 팬데믹 기간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거뒀습니다. 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좀 아웃도어 액티비티 뭐 장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쪽 비즈니스 주류였잖아요. 뭐 캠핑 장비나 캠핑 패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 자체의 장비라기보다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연출해주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는 것처럼 연출해주는 서비스가 이쪽 비즈니스에 지금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들었지만 일본의 스노우피크 같은 캠핑용품 브랜드들도 사실은 이전에는 그냥 고가 캠핑 장비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처럼 내가 이런 아웃도어를 상당히 수준 높게 즐기고 있다는 어떤 상징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다라는 점도 약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장에서 이 아웃도어 열풍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MZ 세대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항상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게 인증샷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책에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에서 이 인증샷 위주의 여행 문화를 그냥 트렌드로만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인증샷 여행이 생겨난 근본 원인이 뭘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책에 할애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근본 원인을 업계가 알지 못한다면은 이 유행은 계속 변주가 되면서 다양한 여행 상품에 나타날 텐데 막상 업계에서는 여기에 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을 것 같았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상품에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석 접근법이 뭐냐면 이게 뭐 경영 경제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사회학에 가까운 거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왜 인증샷을 찍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그 인증샷으로 나타난 그냥 현상만 다루면 되지 그 인증샷을 왜 찍으려고 하는지를 다루는 건 이 책의 주제랑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고가 빠질 뻔했었는데 바로 그 빠질 뻔한 원고가 이 장에서 그 열망이 이끌어온 여행 소비 퍼스트 클래스에 숨겨진 양극화 비즈니스 요 꼭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시면서 약간 이 꼭지가 좀 내용이 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출판사는 이 장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 장을 좀 넣고자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인증샷 여행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열망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계급화된 소비라는 거는 내 소득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고소득층의 소비를 우리가 늘 보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계급을 좀 상징하는 소비를 자꾸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는 요즘에 말하는 이 포모 현상, 이 포모라는 게 fear of missing out이죠. 어, 세상 다 하는 건데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현상을 바로 이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비교 욕망,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내면의 욕망이 같이 작용을 해서 이 인증샷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책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의 주 고객이 옛날에는 부자 손님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로 변해온 과정,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플렉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행 소비에 적용이 되는지를 다루고자 했는데요. 최근 이 MZ 세대가 호캉스도 아쉬워서 3, 40만 원 이상의 독채 숙소의 여행 예산의 큰 부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의 욕망이 아닌 남의 욕망을 따라서 어떤 소비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행에서도 성찰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다양한 뭐 관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나 오버 투어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현상들인데, 사실은 지금 관광이 다음 랜선 클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이런 양극화된 비즈니스에 우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꼭 좀 짚어보고 싶었어요. 조만간 제가 뭐 여러 학교, 대학교 등에서도 뭐 특강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대 분들이 이런 전시성 여행, 특히 여행 사진 이런 것들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2030 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2장을 읽으시고 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2장, 오늘은 이 랜선 북클럽을 통해서 제가 이 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